네, 국민 여러분, 선거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적 명령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범국민적 운동 주체인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발족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21세기, 이 전환적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법률적, 제도적, 관행적 성과가 기초부터 위협받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부정과 공작으로 얼룩지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단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은폐하고 부정선거 사범을 두둔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을 지렛대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대규모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불법을 조직적으로 감추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고 하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이름까지 얘기한다면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청와대 간부들이 대거 나서서 부정에 개입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송철호 시장 등이 기소되었지만은 벌써 1년 10개월 넘는 지금까지도 그 선고를 하지 않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은 180일입니다. 그런데 그 180일을 훨씬 넘겨버렸습니다. 현재 5곳에 재검표가 이루어졌을 뿐 거의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관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은폐, 축소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비리의 진상규명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앞장서는 그런 소위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기본 책무조차도 망각한 채 명확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목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았던 언론은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 공작을 초지일관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어떻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부정선거 처단과 선거 공작 방지 업무를 수십 년간 담당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좌우 여백 또는
상하 여백이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제공된 투표용지와는 두께 또는 무게가 다른 이런 투표지 등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제공해서 투표하게 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렇게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각종 불법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법규와 우리 관행에도 맞지 않는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소위 빳빳한 투표지,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 한 장씩 낱장으로 교부받는 사전투표용지가 2장 겹치거나 3장이 겹친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그리고 전체 흰색이어야 하는데 푸른색이 섞여있는 소위 배춧잎 투표지, 빨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정말 이상한 투표지까지 투표 현장에서 실제 투표에 사용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투표지들, 중앙선관위 규격보다도 큰 기표도장이 찍힌 투표지,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도장과 전혀 다른 정말 이상한 기표도장, 그것이 찍힌 투표지 등 불법 투표들이 대법관들이 직접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여론을 핑계로 눈을 감고 있어야 합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저의 안위를 구하면 그만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궈온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일으키어 세운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 보고만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참 정의가 아닙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선거 공작은 지난 4.15 총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발부터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이런 시도는 내년의 대선에서 다시 재연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이자 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칼날에 묻은 꿀이지만 그 달콤한 맛을 맛본 사람들이 그 맛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로 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이 사악한 정치 세력이 그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권을 빼앗기면 감옥에 갈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손 놓고 새삼스럽게 정의로운 길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부정선거가 저질러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21세기 이미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김경수 드루킹의 19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울산시장 사건도 있고 부정선거의 선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 10월 1년 전이죠. 키르기즈스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폭동이 일어나서 대통령궁이 불탔습니다. 총선 무효가 선언되고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 사퇴했습니다. 2018년 3년 전이죠. 이때도 이라크 그리고 콩고에서도
부정선거 불법이 적발돼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세 나라에서 사용된 선거기기가 모두 우리 한국산이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관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선거 공작, 부정선거가 감행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제도적 허점들을 개선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지목된 우리 한국식 전자개표기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선은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입니다.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벌떼처럼 일어나던 좌파들도 자신들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인지 최소한의 변명도 공격도 없습니다. 사사건건 공격하고 법적 대응을 일삼던 대깨문들이 왜 침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퇴보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부정선거 국민연대는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4.15 부정선거 투쟁에 앞장서왔던 모든 영역의 단체들과 연대하고 또 전국 각지의 현장 시민단체들과도 힘을 합쳐서 과거의 부정선거 규명과 함께 앞으로 감행될 부정선거 획책도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심포지엄, 전국 순회 보고대회도 개최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부정선거 저지 운동 조직도 만들겠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만들고 국민저항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홍보단, 부정선거 디지털 백서 등도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고 향후 부정선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강단에서, 또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든지 국민 계신 곳이라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저 황교안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확실히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일단 좀 먼저 주셨으니까 저 뒤에
마스크 내리겠습니다. 목소리 똑바로 하기 위해서. 저는 광복회 애국지사 김봉준 의정호 의장 손자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김원웅이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본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행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저들은 3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깨부시려면 이제는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무슨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재명이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뭐해? 10년 지나고 대통령 된다면 누가 건들 거야? 안 되잖아요. 지금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하시고 질문. 예, 미안합니다. 그래 제가 느낀 점은 부정투표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첫째는 중요한 게 감시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저히 하게 해야지 그냥 모집해가지고 하면 법으로 모르기 때문에 감시원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찬 사람한테 약해요. 완장찬 사람이 당신 뭐야?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그럼 밀려나요. 법적으로 따져서 어떻게가 난 여기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감시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 10여 명 모여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도 부정선거 감시단이었어요. 감시단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선관위원들 감시단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이런 훈련도 좀 덜 됐고 또 그런 결기도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미리 감시단을 모집하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현장에서 꼭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시단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흔들어 주십시오. 이승우 기자님. 황교안 전 총리님, 아시아투데이 이진입니다.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 김포 방문 외에 기업 현장 방문 등 꾸준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이런 활동들도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언론 노출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연관된 활동이신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 최근에 메시지를 냈잖아요.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더 건강하게 계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활동 외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도 활동을 이어나가실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정책 발표를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책 콘서트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도 조세, 그러니까 소위 세금 폭탄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주제로 제가 정책 발표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우리 시민들, 청년들도 좋지만 여러분도 좋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들을 하나하나 다져가고 또 발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출마 이후에도 여러 정책을 냈어요. 숫자로만 따져도 아마 7개, 8개 큰 덩어리를 냈는데 반복해서 우리 얘기를 못하니까 얘기를 할 기회가 적으니까 좀 널리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 황교안 TV 여기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면 거기 이제 여러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그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손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만나는 게 막혀 있으니까 뭐 여러 차례 제가 면회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워서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편지로 보내드리는 것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석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론 인터뷰 때마다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신속하게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엔 이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은 아니라도 석방 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석방을 하라고 그랬고, 확정된 다음에는 제가 사면하라는 이런 얘기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얘기할 것이고, 이 부분 과거에 한번 제가 대통령하고 5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대통령에게 특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답이 법률적인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했겠습니까?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본인도 법조인인데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면 결국 조만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